시장경제란 말도 있고, 쓴 칼럼인데요. 시장경제하고 자본주의란 말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경제하고 자본주의, 어느 용어가 좋은가? 최근에, 아무리 법제화시켜도 손해나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법제화한다고 그게 될 리가 없죠. 예. 그리고, 리치빌리, 지금 아파트도 서울이나 주변에 값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하던데, 막상 알아보면 나온 집이 별로 없습니다. 경기도예요. 예. 그게, 사람들이 자기가, 특히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가 뭡니까? 이게 급한 경우가 아니면, 그걸 팔아서 뭔가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 금매 쪽에서 주로, 지금, 이제, 그런 물건이 나올 때, 그게 이제 가격이 돼요. 그래서 확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팔려는 사람들이 그 정도 지금 이제 떨어진 가격에 팔 의사가 있는지는, 그거는, 자기가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리치빌 말씀을 따나,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실제로 팔 의사가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급매로 내놓은 사람들, 급해서 그 사람들이 매매가 될 거고, 그 가격이 지금 이제 떨어진 가격이라고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호가, 매가, 이게 부르는 가격이 지금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게 지금 리치빌 말씀만 따나, 그런데 막상 가보면, 아마도, 자기가 산 가격이 있고 옛날 기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팍 떨어졌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나 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아야만 하는 사람은, 돈을, 내야만, 싸게 해야만 팔리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독감 예방약이 품기라고 하나요? 서둘러 예방주사 맞으시라고 김재선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 품기니까 독감, 지금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독감하고 이 두 개가, 좀 같이 있으니까 하나를 좀 맞아두면, 다른 걸 판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던데, 뭐 아무튼, 독감도 예방이 필요하니까, 60 몇 세 이상은 또, 몇 세 이하와, 거긴 또, 그냥, 무료로 맞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어느 용어가 좋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란 말은, 사회주의의 대가 되는 말로 이렇게 쓰였는데, 이게, 자본주의 그러니까 왠지 뭐 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최근에 자본주의란 말 쓰지 말고 시장경제란 말을 쓰자. 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폐기하고, 그런 주장이 일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장경제란 말조차도, 별로, 이게 좀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자발적 교환 체제, 자발적 교환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자본주의란 말이, 근데 자본주의라는 말하고 사회주의, 그럼 뭐가 그럼 자본주의고 뭐가 사회주의냐 그랬을 때, 자본주의란 말은, 말하자면 생산재나 생산할 때 쓰이는 생산재, 소비재 말고, 생산재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유를, 그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적 소유가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이제, 그게 이제 사회주의와 구분이 되는 셈인데요. 그러면, 그런 용어로 써왔고, 그냥 시장경제 그러면 또, 방금 뭐 자발적 교환이라는 말도 썼지만, 교환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장이죠, 시장. 시장이 교환하는 곳이니까,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자본, 어떤 생산재, 생산을 하는, 이거 생산재에는 토지, 노동, 생산 요소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리고 토지 같은 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천년자원이죠. 자연이 우리한테 준 거, 신이 우리한테 준 거, 그런 거의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트랙터라든가, 무슨 그 다음에 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생산수단, 생산재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사회여야, 이게, 한편으로는, 개인이, 뭔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이 언론의 자유 그러면, 시장 경제라는 용어가 어찌 보면 자본주의가 조금 더 큰 개념인가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더 포괄한다고 볼 수 있죠. 시장 경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사적 소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생각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 때는, 자본주의란 말을 쓰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아까 그 글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쓴 거.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제가 예를 여기 하나 들어놨는데, 여러분, 쭉 밑에 가다 보면 갑돌이는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를 여러분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본이라는 개념이 소득, 저축,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돌이가, 이게 이제 1시간 써가지고 1개 코코넛을 이렇게 딴다 그러면 10시간 투입하면 10개를 수확하죠. 그리고 그걸 10개를 이제 먹는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이제 혹시 또 아프거나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될까봐 대비를 해서, 하루 한 8개 조금 배고픈 거 참고 8개만 소비하고 2개를 남겨두면, 그럼 다음날 또 이렇게 따고 하면 2개씩 이제 계속, 되겠죠. 이제 쌓이겠죠. 그래서 한 25일이 지나면 한 25일 동안 조금, 배가 살짝 고프지만 참고 이렇게 25일 정도 하면은 이게 이제 50개가 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50개가 되면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이게 한 5일 정도 코코넛이 또 오래되면 상하니까, 이걸 새로 딴 걸 갖다 놔두고 5일쯤 된 걸 갖다 10개 먹고, 그러면 다시 또 50개가 되죠. 그래서 50개라는 비축량이 이렇게 유지돼서 이제 갑돌이는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그랬을 때를 대비할 수 있어서 이제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스톡이 한 50개씩 이렇게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서 코코넛 따는 장대를 갖다가 한 이틀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코코넛 따는 걸 못했으니까 이틀간 10개씩 못 땄으니까 지금 이제 20개는 먹으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30개가 되고 이제 코코넛 따는 짱대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코코넛은 따는 짱대가 바로 produced means of production. 그러니까 생산된 생산재, 토지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자연이 준 생산 요소라면, 이 짱대는 갑돌이가 만든 이제 생산재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이 코코넛을 따면 시간당 한 5개씩 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게 이제 이 produced means of production, 이런 토지라든가 짱대라든가 이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게 자본주의고 사회주의고 그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시간당 5개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루 4시간만 일해도 20개가 되죠. 그죠? 5, 4, 20, 20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갑돌이가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이제 6시간, 옛날에 일하던 6시간은 다른 사색을 하거나, 다른 음악을 연주하거나, 다른 걸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쓴 게 되고. 그래서, 코코넛이 이렇게 해보면 20개씩 이렇게 하니까, 오사에 20개씩 따갖고 이제 쭉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비축을 해가면서, 100개가 되도록 이렇게 비축을 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100개죠. 100개가 되고, 또 따면은, 또, 20개를 따니까, 20개를 놔두고 앞에, 새로 딴 20개는 신선도가 좀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옛날 한 100개 가운데 20개를 소비를 하면 다시 100개가 되고 그래서 하루 20개를 소비하고 4시간 일하고 100개의 비축물을 가지는 예전에는 50개를 가졌다가 비축이 50개 돼 있고 그 다음에 10개씩 먹던 거기에 비해서 비축도 2배가 되고 소비도 2배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사실 이런 단순한 예지만 이게 이제 자본의 의미와 생산이 더 되는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옛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생존 수준이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가 그때부터, 생산 이런 결국 전기기관이라든가 자연 가축의 힘을 이용하다 나중에는, 인간이 만든 전기기관, 그 힘을 이용하면서, 생산력이 급증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자본재를 갖다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지를, 공유를 했더니, 중국의 등소평,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를 하지 않은 어떤 지역은 공유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딴 지역은 생산이 거의 잘 안 됐는데, 거기만 생산이 잘 돼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떤 식으로 했냐면 토지를 공유를 하고 나중에 공유한 토지에서 생산된 걸 집단 농장한테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이 생산된 건 우리 거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열심히 생산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그걸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사람들은 열심히 생산할 요인이 없었던 거죠. 안 한 거죠. 왜냐하면 해봤자 다 가져가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당국이 주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할 일이 없었는데 그때 중국의 한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땅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네 소유로 하고 요거는 네 소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걸 합쳐서 얼마를 내라 그러면 내는 건 내기로 하고 이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소평이 그걸 알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걸 처벌을 한 게 아니라 그걸 딴 데도 그와 같이 했더니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건데 그게 달리 말하면 미국의 농부들이 구소련 집단 농장 생산 수단인 토지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그 지역 거기를 갔는데 집단 농장을 갔는데 거기서 채소하고 상한 채소하고 상해서 못 먹는 채소하고 성회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를 같이 포장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싱싱한 채소까지 빨리 상하기 때문에 그거는 애서 가꾼 채소를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보면 계획 당국이 구소련에서 그 집단 농장에선 채소를 몇 박스 생산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춰서 빨리 생산하는 게 소비자들이 그걸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는 둘째 문제고 그건 상관없고 진짜 관심은 몇 상자의 생산 할당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유리라는 게 유리를 몇 톤 생산하라 그랬더니 그냥 뭐 톤으로 얘기를 했더니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를 갖다가 톤이니까 그 톤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그래야 쓸모가 그렇게 두꺼운 유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몇 평방미터 넓이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막 엄청나게 잘 깨지는 유리로 넓게만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게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왜냐? 그냥 생산하라는 것만 빨리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사과나 이런 거 지금 보면 포장이 잘 돼갖고 서로 운송 중에도 부딪히지 않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여기는 사과에도 다 생산 수단이 개인들한테 있어서 사과를 따가지고 사과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과나무를 잘 개인 거라서 잘 관리해서 그다음 따서 그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소비자들한테 제값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자 하는 그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산 수단이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을 때.